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마은혁의 운명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를 3일 결정키로 했는데, 현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마은혁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지 못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최근 들어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아예 결심 공판 날짜를 잡아버렸죠. 그랬는가 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 항소심이 선고되면 이재명은 끝난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심지어 건 떨어진 문재인까지 기분 나쁘게 통합이니 뭐니 귀찮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만만하게 생각했던 최상목 대행까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고 최상목 대행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 대행은 임명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위헌 여부 결정을 하러 앞둔 오늘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다, 이런 취지의 참고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최 대행의 법률 대리인 측은 오늘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우원식 의장이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의결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최 대행 측은 또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위해서 임명을 보류한 것일 뿐인 만큼 미임명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적절치 않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서 국회의 추천권이 침해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은 의원들의 합의체인 국회가 되어야지 국회의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명확한 논리죠.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했던 전례도 확인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은 헌재에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려던 이재명과 문형배의 짬짬이가 지금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은혁을 둘러싼 논란은 하루도 빠짐없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은혁이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 이름도 인민노련입니다. 인민노련이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 이런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민노련은 1987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혁명 조직입니다. 이처럼 과격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에서 활동한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헌재의 정치 편향성을 넘어서 헌재의 존립 자체의 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델리 취재에 따르면 인민노련은 1987년 6월 26일 인천 부평로 대중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창립보고대회를 열고 강령이 포함된 창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창립선언문을 보면 인민노련은 미국은 80년 5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2천여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을 지원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총칼의 사용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노련은 또 미국은 한국 민중이 생산한 경제 잉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아간다. 미국은 또한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이익을 유지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분단을 영원히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밖에 강령 본문에는 미국, 일본, 외세의 정치 간섭을 배격하고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하여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미국, 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 조약을 폐기하여 외세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침략을 배격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인민노련이 말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어떤 통일인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0번 양보해도 마은혁은 절대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될 사람인 것입니다. 임기가 1, 2년도 아니고 헌법재판관 임기는 무려 6년입니다. 무려 6년이 임기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6년 동안 과연 무슨 짓을 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은혁을 데려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이 지금 날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무려 47%에 달했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 45%보다도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45%에 불과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모두 문형배를 비롯한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문형배는 지금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판사 탄핵 청원 대상으로 올라가서 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2일 저녁 9시 현재 8만 1000명이 넘게 서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문형배에 대한 서명은 지난달 31일 시작됐는데 만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청원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청원 동의 기간이 한 달이 지나면 수십만 명이 서명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회피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첨부 자료로 문형배의 SNS 팔로우 계정 목록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목록에는 기존에 알려진 이재명이나 김어준 저장소 이런 것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계정 다수를 팔로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아예 계정 이름이 윤석열 기소 구속인 계정도 있었는데 이런 계정을 보고 그냥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팔로우를 했다는 것은 문형배의 성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형배에게 법관의 양심을 기대했던 것은 않았지만 이런 사람이 계정을 삭제했다고 탄핵 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파들의 낯짝 두께는 정말 철판보다도 두꺼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